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충남 금산의 추부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1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근무하고 계신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도림국민학교였는데요. 1학년 2학기가 이미 시작된 중간에 전학을 오게 되어 친구들과 일면식도 없이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이 있는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고는 국어책을 읽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하긴 했지만 낭낭한 목소리로 조목조목 읽어나가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조금씩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얼굴이 붉혀졌지만 다 읽고 나니 이젠 선생님도 웃고 아이들은 한바탕 큰 소리로 배꼽을 잡고 웃는 소란이 일어났지요. 선생님은 아주 잘 읽었다고 하시며 목소리가 좋아서 앞으로 성우를 하면 좋겠구나 라고 칭찬을 하시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시골에서 전학을 와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읽는 발음이나 억양이 서울 아이들에겐 너무나 우스웠던 모양입니다. 사실 아직도 충청도 사투리 억양이 좀 남아있어서 영어로 말할 때조차 충청도 영어 하느냐고 놀림을 받기도 한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올 1월 초 개봉되었던 말모이 비밀작전입니다. 말모이란 사전이란 순 우리말인데요. 조선어학회가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 일제의 감시를 피해 전국에 사투리를 모았던 비밀작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1940년대 조선어학회 사건을 모티브로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 지키려 했던 한글학자들의 노력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영화의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 웃음과 감동이 녹아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이야기 전에 영화에서 나왔던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김판수와 딸 순이가 함께 불렀던 노래로 관동 대지진 후 일제가 조선인을 대학살하는 현장에 있었던 천재작곡가 윤극영 선생이 나라 잃은 슬픔과 아픔을 밤하늘의 반달을 보고 잊으며 만든 곡으로 잘 알려진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입니다. 가수 이선희가 부릅니다. 쪽배에
1933년 북만주 주시경 선생의 사망 후 중단된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 일본군에 쫓기는 김두봉은 급히 조선을 떠나느라 주시경 선생의 원고를 이것밖에 챙기지 못했다며 류정안에게 건네줍니다. 또 일본이 모든 학교에서 조선의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자 류정안은 반드시 말모이를 완성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일본군의 추적을 피해 도망을 하여 간신히 가방을 챙겨 경성으로 떠납니다. 1941년 경성, 김판수는 조선극장에서 표를 받는 문지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판수는 소매치기 춘삼이 극장으로 들어가 작업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봉두는 극장 앞에서 영화 광고판을 메고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극장 기도부장이 소매치기 하던 춘삼을 끌고 나오고 경찰에 넘기라고 하자 김판수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같은 한편인 것이 들통나고 맙니다. 기도부장에게 호되게 두들겨 맞는 동안 춘삼은 도망가 버리고 김판수는 그 자리에서 해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 시각 경성제일중학교에 다니는 김판수의 아들 덕진은 월사금이 밀려 엉덩이를 맞게 되고 덕진의 옆 친구가 매를 맞는 순간 쓰러지며 얼떨결에 엄마야 라고 조선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담임은 따귀를 세게 때리며 조선어가 금지되었다며 황국신민으로 충성하라고 열변을 토합니다. 해고된 판수는 집 앞에서 우체부를 만나 아들 앞으로 온 편지를 받지만 글을 부르기에 우체부에게 읽어달라고 합니다. 편지는 월사금을 안 내면 제적하고 재산을 차압하겠다는 통지서였습니다. 그리하여 김판수는 월사금을 마련하기 위해 춘삼과 소매치기를 하기로 하고 경성역에서 대상을 물색하다가 말쑥하게 생긴 유정안이 서류 가방을 소중하게 들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춘삼과 봉두, 김판수 3인조 소매치기는 작전을 성공하여 필사적으로 추적해오는 류정안을 뿌리치고 도망가지만 정황과의 격투 중에 떨어뜨린 월사금 통지서를 보고 김판수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방 속에 서류 뭉치밖에 없는 걸 확인한 판수는 경찰을 피하는 정환이 수상쩍다며 20-30원을 달라고 협박하지만 정환은 그런 거 아니라며 단호히 서류를 들고 집으로 떠납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갑니다. 우리 한글의 가나다라를 제목으로 1980년 발표 당시 화제를 일으켰던 송창식의 가나다라입니다. 도입부와 마지막에 나오는 꽹과리 소리는 아마 전무후무한 가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웃음 한번 웃자. 오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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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요. 노를 전하거라. 가자 가자 가자. 가슴 한번 다시 펴고 하늘 전 따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뱅글뱅글뱅글 다시 보면 다시 보자니 중건천 중건지 수레동 산수봉 하늘 보고 땅 보고 여기저기 보아도 세상 만사는 너무너무 길고 일력견주의 이맘 띄우고 웃음 한번 웃자 일력견주의 이맘 띄우고 웃음 한번 크게 웃자고. 유정환의 아버지 유한택은 친일파인 경성제일중학교 이사장입니다. 국민총력 주선연맹 이사장도 겸하며 친일로 돌아선 아버지와는 달리 정환은 조선어학회를 만들고 책방을 운영하며 비밀리에 우리말 사전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조선어학회에 모인 직원들과 소매치기 당한 일을 이야기하다 김판수란 이름을 듣고 직원 조갑은 선생은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의린이라며 김판수를 조선어학회 직원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과도 많고 소매치기 당한 일로 완강히 거부하지만 아들 월사금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일이라고 당장 수입이 있어야 아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딱한 사정과 마침 학회에 심부름할 직원이 필요도 하고 직원들과도 금세 친해지는 판수를 할 수 없이 채용하게 됩니다. 술꾼 시인 임동익, 남편이 함흥형무소에 있는 구자영, 아내가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막내 민우철, 잡지기자 박훈, 영감탱이 조가변, 이렇게 한 직원이 되어 생활하며 김판수는 학회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와주고 일을 시작하지만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른다는 걸 들키게 되어 정환이 조선어학회 직원이 이래서야 되겠냐며 화를 내고 계속 근무하려면 한 달 동안의 한글을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판수는 구자영에게 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각을 한 판수가 딸 순이를 사무실로 데리고 오게 되고 마침 지하에 10년 동안 모아온 우리말 자료들을 처음 보게 됩니다. 구자영으로부터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이 우리 말 속에 담겨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류정환은 판수의 딸 순이에게 호떡도 사주며 호떡 이름의 유래도 설명해주고 판수는 첫 월급으로 아들 덕진과 순이를 데리고 안경점에 가서 월사금도 주고 안경도 사줍니다. 다음 날 술꾼인 임동익은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친일 문인들이 조선극장에 모인다는 걸 알고 똥찌개를 지고 가서 뿌리고 기도부장에게 반 죽도록 폭행을 당합니다. 마침 인쇄비를 전달하려 가던 판수가 목격하고 부축하여 사무실로 돌아와 약통을 찾는 순간 정환이 이를 보고 돈을 훔치는 줄 오해해 도둑으로 몰고 판수는 화를 내며 그만둔다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중에야 오해했다는 걸 알고 집으로 찾아온 정환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민들레의 어원을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걸음이고 결국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에 퍼져 세상을 바꾸게 된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잠깐 가요 한 곡 듣고 쉬어갑니다. 7, 80년대 눈물 흘리며 불렀던 운동가요 중 하나인데요. 민들레처럼입니다. 민들레 꽃처럼
짓밟힌데도 민들레처럼 모질고 모진 이 생존의 땅에 내가 가야 할 저 투쟁의 길에 온몸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 민들레처럼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흔하고 너른 들풀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 아 민들레 뜨거운 가슴 수천 수백의 꽃이가 되어 아 해방의 봄을 부른다. 민들레의 투혼으로.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흔하고 너른 들풀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 아 민들레 뜨거운 가슴 수천 수백의 꽃이가 되어 아 해방의 봄을 부른다. 민들레의 투혼으로. 밤에 비가 쏟아지자 조선어학회의 낡은 건물의 지붕 곳곳에 비가 새어 직원들은 양동이를 바치랴 젖은 책 정리하랴 분주합니다. 그런데 지붕에서 망치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수리하고 있던 판수는 직원들에게 내가 없으면 조선어학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너스레를 떱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온 판수는 마침내 한글 시험인 받아쓰기 시험을 치릅니다. 6문제를 다 틀렸지만 조가뵐의 컨닝 작전으로 핵교를 고쳐 쓰게 되어 하나는 맞췄다고 정환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길거리에 한글 간판이나 메뉴판 등을 읽기도 하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소설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드디어 말과 글에 눈을 뜨게 된 것이지요. 전국의 사투리를 모으기 위해 신유주제에 다녀온 박훈 기자는 조선어 강사들의 협조에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마침 이를 들은 판수는 교도소에서 만난 형제들이라며 전국 각 지역 출신 14명을 데리고 와서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4명의 10걸음이 더 크다면서 웃습니다. 한 단어에 대해 각 지역 사투리를 돌아가며 얘기하고 기록하며 순조롭게 우리말 사투리를 모으게 됩니다. 진작부터 류정안에게 창씨개명과 학회 활동을 압박하던 일본은 폐간 예정명령서를 보내고 일본 경찰 우에다는 막내 직원 민우철에게 형무소에 있는 아내를 구실 삼아 회유를 합니다. 한편 우리말 사전이 완성되려면 먼저 전국 학자들이 모여 공청회를 통해 표준말을 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전국의 사투리가 정의되지 않아 발행하는
전북 백포잡지 한글 마지막 호에 사투리 모집 광고를 실기로 합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이 사전에 우편물을 빼돌려 학회에는 단 한 편의 통지만 도착합니다. 그것도 민우철의 아내가 형무소에서 보내온 편지입니다. 우에다의 회유에 민우철이 정보를 준 대가로 이미 사망한 아내로부터 온 것이지요. 그날 저녁 일본 경찰들이 급습을 하고 이미 장소를 알고 있기에 지하실에 있는 모든 말모이 서류를 압수해가고 조가변을 잡아갑니다. 유정아는 아버지 류한택을 찾아가 조선어학회 대표는 자신이라며 조선생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진 고문 끝에 풀려난 조선생은 결국 아내의 손을 잡고 생을 마감하고 민우철은 자신이 밀고를 했다며 울며 고백을 합니다. 10년을 모아온 자료가 사라져 허탈해하는 정환에게 조선생의 아내가 장독대로 데리고 가 사실은 조선생이 집에 오면 꼭 자료를 한 부씩 더 필사하여 여기에 보관해놨다며 전해줍니다. 또 우체부가 찾아와 최신국 창고에 경찰에게 보내주고 남은 우편물이 보관돼 있다며 우편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때 정환은 혹시 아들이 자신 때문에 징병될까봐 걱정하는 판수에게 학회에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가장 아름다운 노랫말로 선정되었던 서정주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송창식의 푸르른 날을 듣고 영화 이야기 이어갑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은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유정안은 작전을 바꾸어 국민총력 조선연맹에 가입을 하고 간판도 바꾸어답니다. 판수는 대동화극장으로 이름을 바꾼 원래 직장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고 잘 나오지 않는 사장 그리고 기도부장이 출장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판수가 극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 덕진이 일본어만 사용하고 딸 순이에게도 강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심한 듯 정환을 찾아가 공청회를 열 작전을 짭니다. 경성 화동교당에서 조선어학회 집회 신청을 하고 일본 경찰은 허가한 후 감시를 합니다. 작전대로 전국에서 모인 조선어 강사들 앞에서 정환은 일본을 찬양하는 말만 하고 퇴장하는 참석자들에게 춘삼이 몰래 극장표를 나누어주며 유정안이 보냈다며 대동화극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경찰을 속이고 모인 극장에서 조선어 사전을 기필코 만들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다짐을 한 정환은 같은 방법으로 극장의 영화가 끝나면 표준말을 정하는 공청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조선어 강사들이 공청회 이후 학교에 나오지도 않고 유정안도 사라졌다는 첩보를 들은 일본 경찰 우에다는 판수의 아들 덕진을 협박하고 유한택의 다리에 총을 쏘자 덕진은 사실 동양극장에서 모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시간을 번 뒤 대동화극장으로 달려갑니다. 사실을 전해들은 판수는 참석자들을 피신시키려 하지만 모두 잡히게 되고 정환 자료를 챙겨 도망치다 총상을 입게 됩니다. 부상으로 인해 판수에게 부산으로 가서 동네해중 선생님에게 찾아가면 인쇄해 줄 거라며 가방을 넘깁니다. 하지만 판수는 경성역에서 기차도 타기 전에 발각되고 도망하던 중 최신국 창고 창문으로 가방을 던져서 숨기고 도망치다가 일본 경찰에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때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덕진은 자고 있는 동생 승희를 얻고 마당에서 반달 노래를 애절하게 부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음악은 유명한 조용욱 음악감독이 작곡을 했는데요. 올드보이, 공공의 적 등 수많은 영화의 음악감독을 맡았었습니다. 여기서 말모이 테마곡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어 감옥에 투옥되었던 정환이 출소하고 나오는 차 안에서 학계 직원에게 김판수는 죽고 아이들은 떠났으며 원고는 찾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 후 조선어 학회로 춘상과 봉두가 최신국 창고에서 가방을 발견했다며 찾아오고 마침내 정환은 조선어 사전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2년 후 정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김판수의 아들 덕진과 순이를 찾아갑니다. 속지에 김판수 동직계라는 글이 적힌 두툼한 조선말 큰 사전을 전달하고 갈피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 판수의 편지를 덕진과 순이가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유정환은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공을 차고 놀고 있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조선어 학회는 1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전국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모의 원고를 완성했는데요. 하지만 1942년 33명이 구속되고 2명이 고문으로 사망하는 일명 조선어 학회 사건이 발생합니다. 해방 후 사라진 줄 알았던 말모의 원고가 서울역 최신국 창고에서 발견됨으로써 1947년 조선말 큰사전이 탄생됩니다. 사실 영화와는 다르게 이 원고는 일제가 압수하여 재판의 증거로 삼으려고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는데요. 일본이 패망하자 자기들도 우야무야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했던 것을 다행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말모이였는데요. 한글은 현존하는 3,000개의 언어 중 고유의 사전을 가지고 있는 단 20개의 언어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된 식민지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하게 자국의 언어를 온전히 회복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한글학회에는 이때 모으고 작성했던 말모의 원고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튀니지 출신 프랑스 가수인 FR 데비드의 팝송 워즈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Words don't come easy to me. How can I find a way to make you see I love you? Words don't come easy. Words don't come easy to me. This is the only way for me to say I love you. Words don't come easy. Well, I'm just a music man. Melodies so far my best friend, but my words are coming out wrong, and I reveal my heart to you and hope that you believe it's true. 'Cause words don't come easy to me. How can I find a way to make you see I love you? Words don't come easy. This is just a simple song that I made for you on my own. There's no hidden meaning, you know, when I say I love you, honey, please believe I really do. 'Cause words don't come easy